안녕하세요, 피티트윈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시드니스러운 장소들을 방문을 해서 사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방문했던 시드니의 추천 장소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물관을 다녀온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박물관표. 밑에 보시면 감자 유학이 아니라 투어입니다. 짝짝짝짝짝. 저는 걸어서 하는 여행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걸으면 빨리 지나갈 때 몰랐던 것들을 상세히 보면서 느끼는 점들이 또 많고 또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워킹 투어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워킹 투어 하는 모습의 캐릭터 그림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저번에 그렸던 스티커 다시 활용했어요. 옆에 보시면 제가 갔던 여행지들입니다. 해외 여행지들. 그래서 베트남부터 중국, 얼마 전에 뉴질랜드까지 여행을 하였는데 막상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 막상 호주에서는 그렇게 여행을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워킹 투어로 제 스스로를 가이드한 루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지도가 있는데 이동한 시간만 1시간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침 9시 30분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걸어 다녔으니 거의 8시간을 걸어 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갔던 이 모든 루트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저는 타운홀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갔다가 시드니 박물관에 도착한 뒤에 여기서 다시 락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서 최종적으로 이 오래된 호텔까지 가는 이 루트인데요. 제가 중간중간 들렸던 장소들은 무려 8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이 8군데에 대한 짤막한 소개와 제가 받았던 인상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시드니 타운홀역에서 내려서 처음에 간 장소는 이 세인트 앤드류 카테드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게 오래된 장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006년에 이곳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또한 교회의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깊은 곳인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1837년에서 1868년까지 되게 기나긴 시간 동안 약 30년에 걸쳐서 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한 첨탑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가 19세기니까 고딕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딕 양식의 영감을 받아서 이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의 사진은 이 밑에 있는데요. 보시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이 파이프 오르간이 그 옆에 있는 세인트 마리 성당의 것과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라고 해야 되나 영구 성공회이니까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의 것과는 되게 양식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데코레이션이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때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때문에 이렇게 깃발을 미국의 것으로 꽂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옆에 보시면 성당이나 영국 성공회 교회에서 보이는 많은 스테인글라스 장식들이 있어요. 이 장식들은 거의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나 성경의 기적들이 행해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안 다니신 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스테인글라스 양식으로 장식된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 두 번째로 제가 걸어서 향하게 된 곳은 하이드파크 베럭스 뮤지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곳에는 좀 별채처럼 되어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제가 갔던 곳에 이렇게 본관처럼 큰 건물이 여기 있고, 옆에는 카페, 여기에는 당시 시드니로 처음 왔던 사람들이 죄수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소가 있고, 옆에는 당시에 쓰이던 임시 감옥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담이 있고, 여기가 출입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이 출입구에서 제가 찍은 것이고요. 이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1819년 영국에서 호주로 넘어온 죄수들 또한 새롭게 이민 온 사람들이 이 건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거의 죄수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여기는 다행히 한국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가 듣고 싶은 순서대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뜰에서 제가 이 스티커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뜰에서 거의 매일같이 사형수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점차 이 모습의 공간들이 변형이 되어서 한 20세기 초부터는 호주에 넘어온 이민 여성들의 직업 교육과 숙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또 재해석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죄수들이 자는 공간이 아닌 침대가 있고, 또한 이 침대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이불 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거의 200년 동안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보면 죄수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한 숙소, 그래서 또 이민 여성들을 위한 이주라고 할까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 장소로 쓰이기까지 거의 3세기에 걸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 건물이, 앞에 보신 이 건물이 많은 용도로 변경되는데, 그 모든 자료를 또 깨끗하게 또한 엄청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어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가 어떤 도시인지 또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다면 이곳에서 한번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도 똑같이 200년대 건물 안에서 음식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천장이 정말 높아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기분도 너무 좋았고, 그 안에서 나는 나무 냄새들이 있는데, 아, 이게 정말 200년 된 나무의 냄새이구나,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호주 커피 브랜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카페 음식 사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캄포스 원조 커피가 있고 옆에는 제가 점심 특선으로 시켰던 피쉬버거예요. 이 버거가 12불이었던 것 같아요. 12불이고 라지 카푸치노가 4불 정도 해서 정말 200년 된 건물 안에서 16불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천장이 정말 넓어서 천장이 정말 높아서 되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 오래된 건물이지만 좁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점심 식사를 혼자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신다면 박물관 투어가 한 2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어가 끝난 다음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장소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제가 좋아하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렇게 멋있는 뮤지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182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건물을 짓는데 빚이 엄청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책을 보고 싶은 이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나중에 주정부에서 이 건물을 구매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조사하기로 1860년대에 2만 부의 책을 보유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엄청난 책의 양이죠. 그리고 이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 호주에서 최초랍니다. 제가 시간이 나거나 휴일에도 이 공간을 열기 때문에 제가 이 장소를 자주 찾아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곳은 약간 신식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좀 더 클래식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 뭔가 오래된 책들과 함께 사실 공부는 하지 않고 주로 가서 일기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딴짓을 하고 온답니다. 이 건물 또한 1800년대에 지어져서 3세기에 걸친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이 위에 이 건물에 오래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자연광입니다. 천장이 되게 높은데 빛이 계속 들어오는 그 은은한 느낌이 있어요. 자연광을 좋아하시거나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책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 도서관을 나와서 뮤지엄 오브 시드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니 박물관은 여기에는 상시로 전시하는 전시관이 하나 있어요. 상시로 전시하는 전시관이 하나 있고 한 군데는 항상 이제 바뀌는 곳이 있거든요. 임시로 전시하는 컨셉이 계속 바뀌는 공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그 시드니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의 도면과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를 지은 작가의 간단한 인터뷰 글 그리고 작은 모형으로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붕의 모양을 전부 다 합치면 이런 구 형태가 된대요. 반구의 형태. 그래서 이런 새로운 면도 알 수 있었고 가시면 지금 이 사진에는 없는데 하버브리지의 도면과
하버 브릿지의 작은 모형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임시 전시관에서는 그 호주에 이민 온 유럽 인테리어 가구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무로 된 가구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오스트리아에서 넘어온 이민 온 작가였는데 너무 이 가구들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꼭 이런 것이 있다면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의 것은 매우 비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머리에 하트를 그리고 있는 스티커를 붙여보았습니다. 시드니 뮤지엄을 지나서 더 락스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사실 이 더 락스에 도착한 제일 큰 이유는 수잔나 플레이스 뮤지엄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 번에 한 타임에 8명 이상, 8명에서 10명 이상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의 공간이 되게 협소하게 작기 때문에 이 시간을 4시쯤으로 제가 예약을 하면 현지 가이드가 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장소라기보다는 이 건물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는 투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남게 되면은 더 락스 마켓에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마켓에 갔을 때 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멍이라는 스티커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저의 캐릭터를 넣었고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나무 도마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현지 디자이너들 또 작품들 또 여러 가지 수공예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념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더 락스 마켓에 들르셔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제가 4시에 예약한 투어를 받으러 수잔나 플레이스 뮤지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오후 4시. 그래서 오후 4시에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되게 놀라웠던 것은 정말 그 시대의 물건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 건물은 1837년경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 된 거죠? 그치? 15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그 당시에 1층에 가게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게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 실제로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하지 않는 물건도 있지만 구매하고 싶으신 물건들을 여기서 기념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이제 투어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보이는 방 하나하나씩을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150년 전에 남의 집을 들어가 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방의 용도들을 그대로 보존하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자세한 사진들은 있지 않지만 방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칸 이상 된 것 같아요. 10칸 이상의 방들을 다니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서양식 요강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를 할 수 없었다고요. 이때 물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를 하지 못했는데 그 샤워하는 방법이랄지 또 열쇠가 각 가구마다 되게 구멍들이 항상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가이드가 이 지역이 그 당시에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어서 도둑이 무서워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가구마다 그런 열쇠 구멍들이 다 있었고 심지어 되게 작은 그런 상자같이 생긴 박스에도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인상 깊게 탐났던 헤리티지 물건은 이 나무로 된 이게 냉장고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나무 소재로 된 가구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게 똑같이 냉동실이고 냉동실 이 밑에가 냉장고
냉장실이거든요. 이 나무로 된 제가 이 나무로 된 냉장고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냉동실과 냉장고를 이게 거의 150년 동안 살던 물건들이 쫙 있기 때문에 딱 이게 뭐 몇 년도의 물건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옛날 부엌에 들어갔을 때는 연탄으로 떼서 사람들이 밥을 하던 흔적들이 있었다면 점점 현대에 가까워짐에 따라 현대식 가구들과 전자제품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 보이는 이 냉장고를 활용한 저희 눈빛을 한번 스티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밥을 다 이제 박물관을 다 투어를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지죠. 사실 이날은 이곳을 가진 않고 한국에서 온 손님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 호텔은 1912년? 맞나요? 1914년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펍이 1층에 있는 호텔이어서 음악도 아이리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제 북유럽의 여러 가지 맥주들, 미국의 맥주들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펍인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이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이것은 연어 샐러드. 이거는 미트파이. 이거는 오징어 튀김. 아, 이게 미트파이구나. 이게 미트파이. 이게 소세지였어요. 이렇게 시켜서 서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니까 다 워킹 투어를 하고 나면 제가 사실 이날 걸은 시간이 거의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먹고 8시간을 걸으면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제가 보고 싶었던 많은 박물관과 유물들을 보면서 전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영감도 얻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여러 개 박물관을 다니면서 입장료가 많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는 사실 한 박물관당 거의 1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관까지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한 달 동안 뮤지엄 패스를 끊게 되면은 25불로 12군데를 갈 수 있어요. 12군데.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것이죠. 사실 10군데 간다고 해도 120불 이상이 드는데 25불로 한 달 동안 12군데 갈 수 있는 패스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넣는 것을 까먹었는데 되게 그냥 티켓처럼 생긴 것이고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2군데를 내가 가면 표를 끊지 않고 그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곳은 총 4군데예요. 재방문이 가능한 곳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재방문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제가 8군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한번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다녀보고 재미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박물관 편의 감자 투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현지 가이드로 활동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데 이번 워킹 투어 자료가 또 시드니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